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스톱 육아 지원 시설인 춘천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구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졸업생 3명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강원도 전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이 영하 15도, 양구 화천이 영하 14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가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신년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도내 선거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일자로 특별 사면됩니다. 정부는 이전 지사를 포함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제17,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35대 강원도 도지사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잃으면서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이 전 지사는 당장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한 상황, 서울 쪽 출마설이 한때 나돌았고 17, 18대 당시 지역구였던 지금의 태릉 영평정 선거구는 물론 학창시절을 보낸 원주 지역 출마도 적지 않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또 직접 출마가 아니더라도 총선에 직간접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재 전 지사의 사면 소식에 지역 정가가 들썩이면서 내년 도내 총선 판도를 뒤흔들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스톱 육아 지원 시설인 춘천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은 물론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조종사 숙소 건물입니다. 이곳이 리모델링을 거쳐 육아종합 지원센터로 탈바꿈됐습니다. 지원센터에는 장난감 대여실과 시간제 보육실, 전시 체험실과 영유아 놀이방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이곳의 보육 교사에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한 달 80시간 기준으로 1시간에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춘천시가 지원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만 있다는 자체로도 되게 든든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놀잇감도 다양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양육자 심리 검사 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춘천시가 정부 예산 지원 등 모두 83억 원을 들여 건립했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춘천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이 운영을 맡습니다.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일단 행복해야.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간이 있어 내년 1월 중순쯤 체험실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서호입니다. 양구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오늘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 3명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건데요. 졸업생들은 독서 모임을 통해 올 1년 동안 무려 300쪽이 넘는 세계사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땀과 정성을 다해 만든 책 DMZ 아이들의 세계사 이야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사시대부터 중세 유럽,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읽고 쓰고 그리기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 꿈을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학 와서 애들 한 만큼 하는 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무려 300쪽이 넘는 책이 나오기까지 양구 지역 중고교 학생 등 주변의 도움도 컸습니다. 외고 누나들이랑 중학교 누나들이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와서 더 편하게 글쓰기에 임할 수 있었고, 졸업식에서는 책을 펴내기까지 애쓴 학생 18명에게 도서 전달식이 있었고 이웃 어르신과 지역 유지들은 이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시상하다 끝나는 자리가 아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기는 뜻깊은 졸업식이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다시금 활력을 갖고 폐교 위기에 있지만 지역 공동체의 뜻과 힘이 모이면 작은 학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세계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면서 졸업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병은입니다. 올해는 산불과 수소탱크 폭발 등 대형 참사와 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2019년 동해안 지역의 정치와 사회 분야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참사와 재해는 2019년 한 해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새해 첫날 양양군 서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20헥타의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4월 4일 강풍과 함께 찾아온 최악의 화만은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을 휩쓸고 갔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만 1,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2,872헥타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고압전선 노후화와 한국전력의 부실 시공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지난 5월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였습니다. 시스템 설계부터 제작, 관리까지 부실이 드러나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월에는 가을 태풍 미탁이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신남마을과 근덕면 초곡마을은 집이 통째로 토사에 파묻히는 등 마을이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는 강릉과 삼척, 동해에 모두 40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동해안 시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아 양양군수, 심규현 동해시장은 최종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경일 고성군수는 2심까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국제선 운항이 시작되면서 양양군이 관광수용력 태세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출범하면서 양양공항은 개항 이래 가장 국제공항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매일 한 번, 중국 항저우 닝보 노선은 매주 2번씩 다니고 국내선 제주, 김해 노선도 운항 중입니다. 일본 기타 규슈 노선이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중단돼 있지만 내년 1월과 2월 플라이강원이 대만 가오슝, 타이중, 필리핀 클라크필드 취항을 예정 중이고 중국 항공사의 상하이, 시안 노선도 공항 이용 시간대를 조정 중입니다.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더해져 내년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양양공항은 청주 무안공항과 함께 정부의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시군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노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항공사, 여행사에 지원금을 주고 심야 셔틀버스 운영, 수화물 서비스 확충 등을 지원합니다.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첫인상을 남기는 공항 라운지 시설 개선, 무료 주차장 확대를 추진하고 배우마을 개발도 나섭니다. 외국인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 외국어 안내, 결제 방식 다양화, 음식점, 숙박업소 등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관광 인력 육성과 플라이 강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공항 시설과 배후 시설 정비하고 주요 관광지 시설 개선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들의 시설 개선과 이딴 국제선 취항과 각종 지원이 집중되며 공항 활성화에 날개를 다는 가운데 외국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물밑 작업이 더욱 바빠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해 강원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양구와 화천, 철원, 평창 지역과 산지에 한파경보를, 춘천과 홍천, 인제 등 14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하 15도, 양구와 화천 영하 14도, 홍천 영하 13도, 춘천과 인제 영하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대 1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0년 새해 강원교육은 공교육 책임성 강화와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이 추진됩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글과 수학, 영어 위주로 대안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정시와 수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대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AI와 드론 등의 분야를 실습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앞으로 3년 내로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국과장급 정기 인사를 2020년 1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성 국장급으로 이경희 평화지역 문화과장을 정책기획관에 발탁 승진했으며 도의회 사회문화전문위원회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최형자 과장을 임용했습니다. 국장급은 의사관에 전용민 레고랜드 지원과장을 직위승진 임용했으며 농정국장에 이영일, 녹색국장에 이만희, 건설교통국장에 손창환 국장을 전보 임용했습니다. 춘천시 부시장에 엄명삼 국장, 속초시 부시장에 이창우 과장, 철원군 부군수에 신인철 도의회 홍보 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예비사업을 거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과 문화안전망 구축이라는 방향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2021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내 임업인들이 산림 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 임업인 총연합회는 오늘 건의서를 통해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라 농업 분야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림 분야는 배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으로 강원 지역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임업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도내 6개 기관과 단체가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원교육복지재단은 국제로타리 3730지구와 도교육청 노동조합 등 6개 기관단체와 함께 작은 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앞으로 강원도 내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육성과 인적 물적 자원 공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타종 행사가 내일 밤 9시부터 춘천시청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타종 행사는 새로운 시작,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신년 운세와 토정 비결, 추억의 먹거리 판매와 플리마켓,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로 마련됩니다.
이후 송년 영상 메시지와 함께 시민들의 새해 희망 인터뷰, 경자년 태평성대 기원과 타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도 춘천 서면 장절공 묘역 등 춘천 곳곳에서 열립니다.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 안전을 위해 강원경찰이 내일과 새해 1월 1일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